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추가 성공 실패 사례, 해외 창업, 미국 창업 성공 실패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점포는 죽집입니다. 네, 호놀룰루에 있는 죽집이고요. 사실 죽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때가 있죠. 속이 안 좋을 때 또는 환자들, 그다음에 또 왠지 먹고 싶을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에 대한 정서가 현지 로컬 사람들은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죽집을 해외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한국 사람들을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로컬 시장으로 아예 포커싱을 해서 마케팅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의 큰 이제 죽 체인점이 한 2년 전부터 LA 지역이나 한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체인으로 진출을 해서 점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점포는 하와이의 특징상 물론 이제 한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도 하지만 주로 웰빙 푸드라는 웰빙 푸드 죽을 웰빙 푸드로 마케팅 포커싱을 해서 현지 지역 신문이나 또는 이제 잡지 등에 알려서 성공한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샀던 웰빙 트렌드 바람에 의해서 해외에서도 특히 이제 하와이에서도 건강을 생각해서 웰빙 푸드에 대한 관심과 또는 찾는 횟수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언론에서 한국의 죽이 웰빙 푸드를 이제 대표하는 음식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되었고, 사실은 이 점포주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언론의 조명을 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는 이제 한국 분들보다 오히려 로컬 분들이 와갖고 건강 음식으로 이 죽을 먹게 되면서 매출도 높아지고 또 건강 음식이다 보니까 객단가가 높아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일반 음식에 비해서 사실 죽이 원가는 덜 들어가는 거 우린 알고 계시죠? 네, 원가는 10%, 15%밖에 안 들어가도 실제로 판매가는 일반 음식, 고기로 이렇게 푸짐한 일반 점심 플레이트보다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잣죽이나 또는 전복죽이나 이거를 우리식으로 조리를 해서 파는 데에도 많은 로컬 사람들이 찾아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2배, 3배 이상 이제 높여가고 있는 예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한국 시장도 일단은 확보를 했고 지역 로컬 시장에도 웰빙 푸드로 확보를 했지만 이 점포주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 점포가 속해져 있는 건물이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는 이런 제 고민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리스가 없다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즉 매월 임대료를 내고 언제라도 철수해야 되는 준비를 하면서 이제 집을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점포를. 그럴 경우에 매출이 하루에 1,000불, 2,000불, 3,000불을 올린다 하더라도 캐시는 돌고 있지만 이 점포를 남한테 매각을 한다거나 또는 매각을 통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사실상 리스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불가능한 사태가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건물 개발 계획이 최소 6년 이상 뒤로 미뤄지면서 6년짜리 리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6년 동안의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점포주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점포주는 최소한 5년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점포를 또 매각하기 위해서 내놓는, 그래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이제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돼도 리스가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점포를 여러분들이 사서 운영하실 때에도 내가 만약에 리스가 없다면 계속해서 현금은 돌지만 언제라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창업을 미국에 가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비자 문제라든가 또는 사업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사실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조리가 쉽고 노동의 강도도 낮고 매출도 높고 수익률도 좋고 잘 알려져 있는 점포고 이제 모든 게 다 좋다 하더라도 이제 리스가 없는 경우엔 맛있게 죽을 드시고 나오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소개드리는 점포는 이제 그림을 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파는 집인지 잘 모르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회덮밥집입니다. 회덮밥, 회덮밥집. 근데 하와이 사람들은 특히 그 아히라고 해서 튜나, 그 참치죠. 신선한 참치를 밥이나 샐러드에 얹어서 먹는 음식을 또 웰빙 푸드라는 인식으로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단히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 외식 문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섬 지역의 특성상 일단 전통적으로 생선 요리를 많이 먹는 특징도 있고요. 또 아시아 인구가 전체 40%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밥하고 이제 회를 같이 먹는 문화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웰빙 바람이 불면서 이제 그 백인들이나 실제로 이제 주류층들도 하와이의 중산층 이상도 회와 이제 샐러드를 같이 먹는 건강 음식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회덮밥집이 대단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회를 갈아서 매콤한 고추장 양념으로 해서 그 밥 위에다가 얹어서 먹는 이제 스파이시 아히라는 이제 요리는 이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와이의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들 정도로 실질적으로 대단히 히트하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아이템을 그대로, 그러니까 한국식 회덮밥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 참기름도 안 들어가고 아주 고추장으로 맵게도 안 가고, 그다음에 밥 위에다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샐러드 위에다가 회를 얹어서 먹는 그런 다양한 현지화 노력과, 그다음에 직접 생선을 경매로 사는 현지에 대한 정보력, 그다음에 웰빙 트렌드, 이런 것까지 겹쳐져서 하루 매출을 뭐 3,000불 이상 올리는, 즉 15평짜리 점포에서 하루 매출을 3,000불 이상이면 한국 돈으로 400만 원 이상이죠. 네. 그 정도 매출을 올리는 점포로 성공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2호점, 3호점이 생기면서 체인 사업의 기회도 생겨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횡적으로도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된 이제 최근의 성공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회덮밥 같은 이외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죽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을 바베큐가 성공했듯이 하와이 또는 미서부 또는 미국 전체 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사업적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음 사례로 보여드릴 부분은 주스 가게입니다. 한마디로 주스. 즉 하와이라는 지역은 1년 내내 사실은 영상 25도 이상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후가 좋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이 우리나라 같이 겨울이 없기 때문에 여름 아이템들이 1년 내내 성수기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이제 두꺼운 전파를 입기도 하고 이렇게 민감해지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계절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템들, 즉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주스 이런 아이템들은 1년 내내 기복이 없는 매출을 유지합니다. 네. 다만 최근 들어서 건강과 관련된 트렌드가 있고 또 브랜드를 선호하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체인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이런 이제 건강을 주제로 한 주스, 스무디 샵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대형 체인과 같이 경쟁해서 살아남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스 샵이나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나 스무디 샵이나 이런 이제 디저트 카페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전문 주스 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점포들을 해외 특히 미국에서 창업하실 때에는 대형 점포들, 대형 체인들과 입지적으로 경쟁을 하는 위치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이 점포는 몇 가지 독특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식 팥빙수도 있습니다. 이제 눈꽃 빙수라는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주변에서 대형 브랜드를 제치고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점포입니다. 네, 그래서 눈꽃 빙수라면 눈을 이제 잘 갈아서 다만 얼음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눈을 우유나 두유 같은 것으로 그 얼음을 만들어서 그걸 갈아서 이제 맛있는 얼음을 판다라는 컨셉으로 포커싱을 해서 팔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주변 다운타운에 있는 이제 점포인데 주변에 그 직장인들을 유혹한 거죠. 유혹해서 그 큰 브랜드들의 주스샵이나 건강 전문 디저트 카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을 확보하고 있고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여성 혼자 운영을 하면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혼자 운영할 때 매출을 이제 10,000불 이상 해야 일단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권에 들었다 말씀드렸는데 혼자서 운영하면서 약 15,000불 정도의 매출과 5,000불 이상의 월 수익을 올리는 이런 이제 성공을 이루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기프트샵입니다. 하와이가 관광 상권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1년에 약 7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하와이에 오고 이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와이키키 지역이라는 곳을 이제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와이키키 지역은 한인들이 오래전부터 상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기프트샵 선물 전문점이죠. 이 선물 전문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혀 사업 경험이 없고 장사 경험이 없고 음식점 운영 경험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기프트샵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짐작하건대 이제 초기 투자비가 클 수 있겠죠, 그죠? 네, 경험이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은 상당히 초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수익이 얼마고 그 수익의 20배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외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주인이 일 안 해도 되고 안정적으로 매출이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호텔 내에 있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좋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점포는 한국에서 사실은 관광으로 왔다가 우연찮게 창업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우선 창업에 관련된 노력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허락을
이제 미국의 그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받기 전에 벌써 미국에서 그 임대 계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점포와 관련된 가계약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미국 가서 사업하는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이 다 무효가 되겠죠. 그죠? 예, 무효가 되면 모든 계약은 또 계약금도 따리고 그다음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이고 탐이 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은 좀 신중하고 그다음에 에스크로 제도처럼 제3자에게 안정적으로 돈을 맡겨서 내가 모든 환경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완료가 됐을 때 매매를 완성시키는 그런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점포를 운영하신 한국분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를 건너뛰고 하셨는데 다행히도 운이 좋으셔서 네, 그런 환경이 잘 됐고 또 모든 것들이 잘 돼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했을 때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단히 좀 정신이 없는 그림입니다. 그죠? 네. 개조된 버스에 국적을 알 수 없는 그 음식들을 파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이분도 한국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참 그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하시죠. 그래서 미국에서 창업을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고 소자본 창업을 하려면 상당히 안정된 아이템을 사서 허락을 맡아야만 사실 창업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스트릿 비즈니스, 즉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로컬 음식을 이제 팔고 있지만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이제 있으면서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셨기에 잘 설득을 했죠. 이런 아이템으로도 내가 관광 지역에서 한국 음식과 로컬 음식을 잘 섞어서 고용인을 충분히 2~3명 이상을 고용해서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할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을 사업 계획을 잘 쓰셨고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라도 성공을 잘 해봐라라는 허가를 받으셔서 이제 안정적으로 스트릿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임대료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에 비해서 매출 이익률이 대단히 높은 이제 행운을 갖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별도의 사례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깔끔하게 보이는 인테리어와 눈에 익은 이제 간판이 보이시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 다국적 브랜드의 그 체인을 미국에서 오픈하는 사례는 과거부터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과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진입과 그다음에 사업 철수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전문점이고요. 그 하와이에 있는 와이키키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에 속해 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월 렌트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이상 정도 해당되는 렌트비를 내고도 이제 사업을 오픈했고요. 사업은 한 5년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도 불황의 바람이 불었죠. 하와이 지역은 이제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제 불황이 오면 관광객의 수가 이제 줄어듭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한 4~5년 이제 운영을 해오시면서 또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하셔서 이제 사업을 이제 정리하고자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까다로운 인테리어 조건과 그다음에 본사의 열흘간의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임대를 얻어놓고 약 8개월 동안 오픈할 수 없는 이제 진입 장벽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건물주의 도움으로 임대료는 이제 안 내도 되는 기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지만 어찌됐건 간에 5년 사업 기간 중에 거의 1년을 이제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보낸 진입 장벽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불황의 여파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낮아지면서 종업원들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그 한계 매출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종업원을 두고 내가 이제 쉬엄쉬엄 이제 관리만 할 수도 있지만 매출이 떨어지면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고 이제 오너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업을 접으려고 하셨습니다. 다만 브랜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인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점포에서 다른 점포를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고급스럽게 25만 불 이상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인테리어가 전혀 필요가 없고 또 인테리어를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접으려고 하실 시에 1년 이상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사실은 초기 투자비 25만 불 부분을 포기하고 6만 불 정도의 이제 매각을 하고 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당이 존재하고요. 독립적인 공간이 따로 있고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 등 상당히 좋은 이제 상권에 있으면서도 일단은 사업적으로 철수 시에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제 사실을 이제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불황 아이템 하나를 소개하고 이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도 경기 불황의 여파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직장인들도 늘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물가가 아무래도 이제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식 바베큐 요리 점심 플레이트 하나를 먹으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이상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약 7불, 8불에 음료수 한 2,000원 하면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면 꽤 큰 돈이죠, 그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6달러,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점심을 먹는데 10달러 정도 든다고 그러면 약 40%가 적은 6달러의 비용에 스테이크를 이제 샐러드와 밥과 음료수와 함께 제공하는 박리담회형 이제 음식점이 들어섰고요. 최근 1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이 점포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식 바베큐 집들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불황에는 역시 음식값을 싸게 파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싸게 파는 대신 매출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가형 객단가를 갖추고 있는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 매출 이상을 확보해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가형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그 집을 찾는 사람은 다른 가격이 더 낮으면 다른 집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죠. 또 가격이 낮은 비슷한 음식이 생기면 또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로열티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까지 이제 고려를 하는 그런 창업이 돼야만 이런 저가형 창업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사례들을 쭉 정리를 하면 일단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더 깊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은 현지 사정을 고려하고 나의 적성과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자금, 언어, 가족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일단 아이템을 선정해야 된다. 네, 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제가 강조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항상 사업을 철수할 때 굉장히 용이하고 초기 투자비를 건질 수 있는, 즉 초기 투자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처음부터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특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것으로 이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제 해외에서 창업할 기회가 되시면 반드시 몇 가지들을 상기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이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